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방글라데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월 5일 날 이제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철권 통치를 이제 해왔는데 이제 수도 다카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유혈 사태가 수백 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자 이제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제 망명을 했고요. 이렇게 망명하게 된 것은 이제 이런 이제 불안정한 권위주의 권력에 있어서는 이제 권력의 기반이 군에 있는데 이제 군이 이제 더 이상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도 정부로 이제 권력이 일단 이양이 됐습니다. 과도 정부의 수반으로는 이제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제 그 과도 내각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지속 일단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정부를 이끌게 됐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총선을 실시해서 새로운 이제 합법적인 정부를 이제 구성할 때까지 이제 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방이라고 지금 뭐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뭐 서방에서는 환호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마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방글라데시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 중에 일베였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벵갈 지방, 지금도 이제 벵갈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도 이제 벵갈에서 영어식 명칭이 벵갈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슬람교도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벵갈 지역 전체가 이제 서벵갈과 동벵갈로 나뉘고, 서벵갈 지역, 서쪽 벵갈 지역의 중심이 현재 이제 인도의 영토로 남아 있는 콜카타, 예전에 캘커타라고 불렀던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이제 많은 다수 있던 이제 다카,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수도가 이제 다카에서 동벵갈과 서벵갈, 이제 그렇다고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다수가 누가 더 다수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실제로는 이제 당연히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벵갈 지역 전체에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굉장히 인도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도에 진출을 시작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사실상 최초로 이제 동인도 회사의 식민지를 삼았던 곳이 이제 벵갈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1947년 이제 인도 아대륙 전체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때까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또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곤 합니다마는 이제 벵갈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타고르가 이제 이 벵갈 지역 출신이고, 이제 그 타고르의 문학들이 이제 힌두어라기보다는 벵갈어로 쓰였던 이제 문학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7년부터 이제 1년에 영국으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파키스탄과 이제 인도가 이제 분리가 되었고, 현재의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제 지금 이슬라마바드가 중심인 서파키스탄과 함께 동파키스탄 지역으로 해서 파키스탄으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의 이슬라마바드와 다카가 뭐 거리가,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북경 거리보다도 훨씬, 뭐 동경 사이 거리보다 훨씬 멀다 보니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온 오랜 이제 세월을 살아왔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이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이제 이슬라마바드 중심의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적인 정책을 펴서 이제 언어도 탄압하고 민족도 탄압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이제 엄청난 희생이 이제 벌어지고 있던 차에 1970년 12월 선거에 지금도 이제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많기로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만은, 인구가 많은 동파키스탄 지역에 이제 아와미 연맹이라는 정당 단체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파키스탄에 위치하는 중앙 정부가 의회 개회를 연기하면서 1971년 3월 이제 파키스탄 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동파키스탄을 이끄는 지도부를 이제 구속시키고, 이에 따라서 이제 독립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인구나 경제력으로는 동파키스탄이 나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치, 군사는 이제 서파키스탄 중심이다 보니까 정말 동파키스탄이 앉아서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에 몰리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당시 이제 세수생이었던 인디라 간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인도가 이제 그 동파키스탄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전쟁까지 이제 벌이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인도가 승리하게 되고, 뭐 이에 따라서 1971년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했고, 이제 서파키스탄으로부터 이제 1971년에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 당시에는 아와미 리그라는 이제 그 어떤 정당이 이제 이런 독립을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이제 총리가 이제 최초 초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도 방글라데시 하면 내전, 홍수 이제 이런 것도 정정이 불안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되다가 1975년 쿠데타가 이제 발생해서 앞서 말씀드린 무지부르 라흐만 수상이 이제 암살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많은 제3 국가들처럼 이제 군부 지배가 되어서 이제 지아우르 라흐만 소장이 이제 대통령이었다가 1981년 군 내부 쿠데타로 이제 암살되고, 1983년 12월에 이제 후세인 모하마드 에르샤드 중장이 다시 이제 군사 정권을 이제 수립했다가 1990년 이제 민주화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91년쯤에 총선에서 중도 우파 세력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방글라데시의 민족주의 세력.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슬람 계열의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영어로는 이제 방글라데시 내셔널리스트 파티, 이제 약자는 BNP인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아미 연맹,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상해 임시정부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와미 연맹이 될 텐데, 이 연맹을 꺾고 BNP 당수인 칼레다 지아가 최초의 여성 총리에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6년 6월 총선에서는 이제 아와미 연맹이 다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쉐이크 아시나가 이제 처음으로 두 번째로 여성 총리, 그다음에 쉐이크 아시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총리에 취임하게 되고, 이 쉐이크 아시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글라데시의 건국의 아버지 쉐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딸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취임하게 되고, 2001년 총선에서는 또 다시 이제 BNP 등의 야당 연합이 이제 아와미 리그의 압승을 거두어서 이제 칼레다 지아가 다시 총리가 됩니다. 이제 2006년 10월에 이제 군의 압력으로 이제 칼레다 지아가 이끄는 BNP 정권이 퇴진하고, 이제 임시정부가 그때도 이제 발족을 했었는데, 이제 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이제 헌정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에 이제 2009년 총선에서 전체 전 국민의 87%의 지지로 쉐이크 하시나가 재집권을 해서 현재까지 이뤄졌는데, 이제 이번에 대규모 이제 시위 및 이제 군의 이제 이반으로 이제 망명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방글라데시 하면은 오랫동안 이제 최빈국, 그다음에 홍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정정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뭐 그 BNP와 아미 리그,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뭐 지아, 그다음에 하시나, 이제 이렇게 두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번갈아 가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정치를 장악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1억 7,300만 명에 이르고, 아무래도 옆에 이제 인도의 옆에 있고, 또 방글라데시 독립에 인도의 지원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1대1로를 앞세운 이제 중공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 경제를 위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와도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기다가 또 러시아와도 나쁘지 않은 가까운 관계를 방글라데시는 이제 맺어왔습니다. 최근 이번에 이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이제 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뭐 경제 성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만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그나마 공무원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소득이 보장되는 이제 좋은 일자리인데, 이 공직의 30%를 이제 독립 전쟁의 후손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 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독립 전쟁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아미 리그에 소속돼 있거나 굉장히 그 뭐 친밀한 그런 사람들의, 네, 여기에 이제
전체 공직의 30%를 일종의 국가유공자 대우라는 명분으로 30%를 배분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제 이 항의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총리까지 망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그 집권했던 이제 아와미 리그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년 7%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최대 극빈층이 이제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 정하는 극빈층 기준에서 보면은 무려 이 기간 동안 3분의 2가 방글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2020년에는 인도보다도 1인당 GDP가 높은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치적 갈등은 더 폭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BNP 방글라데시 민족주의 당은 이제 보이콧을 했고 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지만 워낙 또 청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40%에 이르는 현실은 잘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2020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외화가 반출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극빈국에서는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후 그럼 어떻게 수출과 무역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의류 산업을 방글라데시가 좌지우지 했었는데 이제 인건비도 이제 경제가 거기 성장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워낙 극빈국이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이제 복제약도 뭐 생산을 허가해주는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복제약들이 또 해외로 수출되는 또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극빈국이라는 이제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빈국의 지위에서 벗어나다 보니 이제 이러한 혜택들이 이제 주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더 발전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외환 보유고가 2021년부터 절반으로 떨어서 190억 달러.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이제 IMF 47억 달러를 이제 지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 IMF적인 이제 긴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또 여러 가지 중동과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이제 위협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권력은 누가 잡을 것이냐. 이제 아와미 리그는 완전히 큰 타격을 받았고 총리가 망명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 BNP가 할 거냐, 군부가 할 거냐, 뭐 이슬람 극단주의가 집권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아와미 리그하고 비교해서 다 독인 객긴이다. 뭐 부정, 그다음에 포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와미 리그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을 이런 세력들이 뭐 집권했을 때 과연 방글라데시가 여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또 이제 이런 점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명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슬람이 대다수인 방글라데시에 1,400만 명의 힌두교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제까지 아와미 리그를 인도가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BNP와는 약간 긴장 관계이고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인도는 뭐 신경질적인 혐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글라데시가 과연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유지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뭐 인도의 어떤 국익이 침해될 것인가, 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글라데시에 활발하게 진출을 전개해서 무역 상대국은 1인데요. 2009년에 36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24년에는 170억 달러. 해외 투자에서는 이제 2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국채 보유는 3위. 그 다음에 군사기업 기술 지원에서는 최대 국가이고. 그래서 2024년 7월에 이제 하시나 전 총리가 이제 망명하기 거의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공을 방문을 해서 20억 달러의 차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중공 입장이 지금 뭐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이제 이런 특혜는 더 이상 이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니까 하시나 총리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방문 일정을 단축해버리고 이제 방글라데시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망명하까지 하게 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공 정부 자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방글라데시 사태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황고 15 등의 이제 국영 언론 매체들은 이제 미국 등 서방의 공작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미 리그와 중공이 협력 관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인도 등의 관계에도 생각을 해서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제 그 망명 직전에 중공을 방문해서 20억 달러 차관 요청을 두고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걸 보이는데, 중공이 이것이 과연 이번 소요 사태의 발생에 과연 책임이 없을까, 뭐 이유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중공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시나 총리가 건국의 방글라데시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독립 영웅의 후손이 축출 당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중공 공산당의 또 오래된 원로의 아들인 시진핑으로서는 또 고소하게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항고하고 그 하시나 총리의 축출 사태는 미국 등 서방의 공작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공하고 갈등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탄핵으로 해서 물러나게 됐고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기억나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이제 혼밥만 일삼는 짓을 이제 벌였습니다. 중공이 이제 명백하게 홀대를 한 것인데 뭐 일종의 길들이기라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저도 이제 좀 있으니까 좀 이해가 간 상황이 간 것이 중공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가 지도자가 쫓겨난다. 중공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집권한 문재인을 절대로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중공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 지도자가 물러나는 사태를 절대 반길 수는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도 아대륙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의 뭐 성장세가 괄목할 만합니다. 2019년 관광객이 이제 전 세계 관광객이 2,700만 명이고 2040년에는 4천만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3년 내에 이제 그 인도 국민들이 해외 관광에서 쓰는 돈이 이제 8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뭐 관광도 많습니다. 관광도 40%입니다만은 사실 인도인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 세계 뭐 미국, 캐나다, 뭐 중남미, 아프리카, 뭐 유럽 일대에 뭐 인도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인도판 디아스포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도 많이 벌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 친척들을 이제 방문한다. 이것이 뭐 비즈니스하고도 결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60%, 순수 관광이 40%. 그리고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제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중동과 동남아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인도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인도계 주민들도 살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전체 국민의 뭐 10%가량이 이제 인도계이고 힌두교도를 믿고 있는 그런 구성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위치적으로도 뭐 중동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거리가 가깝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이제 수메르 문명 시절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인도에 지금 뭐 파키스탄 지역이기도 하고 인도의 서북부 지역이기도 한데 이 지역과 이제 교류를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 아직 문자가 해독되어서 정확한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인더스 문명 유적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출토되는, 그래서 뭐 기원전 3, 4천 년부터 현재까지 중동 지역과 인도 간의 뭐 무역, 그 외 기타 인적 교류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현재도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도의 어떤 영향력은 또 중공의 영향력의 축소와 비교돼서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중공 관광객 같은 경우는 2023년 87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40%가 감소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도의 관광객 증가가 뭐 세계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방글라데시 사소의 사태를 보고 있으면 뭐 4.19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앞장섰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야하시고, 뭐 그 이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뭐 장명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됐었는데, 뭐 과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과도 정부를 이후에 어떤 이제 정부가 구성될 것인가, 기억나시는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장명 정권은 뭐 국가를 운영할 도대체 의사나 능력을 보이지 못한 8, 9개월을 보내다가 이제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끝장이 났는데요. 뭐 그런 과정은 방글라데시에 이미 있어 왔는데, 뭐 그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끌어낼 것인지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모두 대한민국과는 참 많은, 그러니까 단일적인 뭐 이 언어, 인종, 민족과는 뭐 워낙 거리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우리가 뭐 쉽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도 아대륙,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인도 아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정을 찾기를 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